관세 폭탄의 날 트럼프 관세 15%를 만들었을 때 한국은 뒤에서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7월 초 25% 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15% 원칙 합의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때 최대 45%까지도 말해왔습니다. 지금부터 25를 15로 확정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반부에서 세 가지 수를 차례로 공개하겠습니다. 수는 수치, 국민 신뢰 순서로 다룹니다. 이건 공식 기록에 없는 비밀 노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350조 원 충격, 한국 직격탄. 수치가 떨어진 뒤에 먼저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호흡이었습니다. 환율은 뛰었고 지수는 미끄러졌고 표정은 순식간에 잿빛이 됐습니다. 서울 외교부 지하 회의실로 내려가자 공기는 눅눅했고 종이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뭉치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누군가는 빈 종이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 멈추면 수십만 명이 길바닥입니다. 자동차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급한 불만 보다 보면 큰 불 못 막습니다. 농민이 떠나면 내년 모내기가 없고 3년 뒤엔 기술도 끊깁니다. 그때 흔들리는 건 오늘 밥상이 아니라 우리 미래일 겁니다. 그건 경제지표가 아니라 현장의 말이었죠. 테이블 위엔 수치 사람 신뢰 3장만 남았고 승부는 순서 하나였다. 자료 화면이 넘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표의 한 줄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몇몇의 시선이 동시에 한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 친구 민수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식만 문제 아니더라. 연금도 갉아먹힌데. 나는 확인만 누르고 답장은 미뤘습니다. 짧은 한 줄의 보고서보다 무거웠어요. 해외 보도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을 관세 전쟁의 시작이라고 불렀고 아시아의 공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종이컵을 더 꽉 쥐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막 나온 시뮬레이션 표 한 장이 책상 모서리에 떨어졌습니다. 모서리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우리 팀은 빨간 펜을 쓰지 않았죠. 그 종이는 조용히 뒤집혔어요.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기지만 이 메모는 곧 방향을 바꿉니다. 박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어 하나, 표정 하나가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잠시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TV 봤다. 너도 거기 있냐? 우리 연금은 괜찮겠지?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네. 일단 지켜봐 주세요. 화면이 꺼지자 내 안에서 두려움과 책임이 맞부딪혔습니다. 남은 시간은 7시간, 다음 10분 안에 첫 협안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치, 국민, 신뢰, 하나라도 잘못되면 15% 협상은 없다. 첫째, 수치 협안은 미국 쪽에서 외면하기 힘든 계산의 구조. 둘째, 국민 협안은 고용과 노후, 밥상의 실제 얼굴. 셋째, 신뢰 협안은 약속의 시간표와 검증 가능한 절차. 우리는 이 셋을 어떤 간격으로 어떤 시점에 펼칠지 논쟁했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와 합동 브리핑을 오늘 낮으로 당깁시다. 식품 물가 충격 시나리오와 고용 파급도를 수치로 합니다. 박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라인 가동률 정리 끝났습니다. 국민 협안이랑 묶어 새벽에 먼저 던지죠. 라인 가동률은 공장 설비 중 실제로 돌고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 근무와 납기가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경비원이 왔습니다. 새벽 2시 17분 미확인 입실 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 버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로그는 밖에서 못 남긴다. 이건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2시 17분이라고 적어두었다. 정리합니다. 오늘 발표는 25%, 최종은 15% 확정. 그리고 몇 달 전에는 45%라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건 세 가지 수로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엔 박자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관세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서가 승부라는 것을. 그 순서를 바꿨다면 15% 확정은 가능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수를 꺼냅니다. 지하 벙커의 불. 그날 밤 서울 외교부 지하 벙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지하 3층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형광등이 희끗희끗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박 차관보가 벽에 붙인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붙으면 현대차 미국 공장 3개가 멈춥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1만 5천 명이에요. 이 국장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농업은 더 심각합니다. 한우 수출이 중단되면 축산농가 3천 곳이 직격탄을 맞아요. 김 팀장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하죠? 삼성과 LG는 이미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했는데 부품까지 관세 붙으면.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자리와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걸. 그때 내 개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잠을 못 자겠다. 연금이랑 주식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던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믿는다. 하지만 너도 몸 챙겨라.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실시간 보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 관세 대응책 마련 중. 하지만 선택의 여지 제한적.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아시아 제조업 허브 타격 불가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라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보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이때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4시 20분 또 미확인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출입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2시 17분에 이어 오전 4시 20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시스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국장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협안부터 정리해 볼까요?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3,5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적힌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5년 누적 투자 추정치로 정부와 민간을 합산한 규모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수입니다. 3,500억 달러. 향후 5년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박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LG 배터리 공장까지 합치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투자로 그들의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일찍 수를 보여주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이미 결정된 후일 수 있어요. 새벽 5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걷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대통령실에서 온 듯한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 차관보가 보고했습니다. 첫 협안 준비 완료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하지만 언제 공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을 먼저 살펴봅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우리 수가 다 보여요.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연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략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카드가 그 삶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벙커의 형광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확인 출입 기록의 정체도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오전 2시 17분, 오전 4시 20분. 누군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화상회의 화면에 워싱턴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든 건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 내부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첫 마디가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미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박 차관보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아직 수를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라이트하이저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말씀이신가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수가 이미 새어나간 겁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내부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김 팀장이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문서 접근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의심은 독과 같았습니다. 박 차관보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세게했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새어나간 이상 협상의 주도권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나와서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확인 출입 기록 확인됐나요? 네, 확인됐습니다. 출입증 번호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무슨 말인가요? 출입증 주인은 분명히 회의실에 있었는데 동시에 다른 곳에도 출입 기록이 있어요. 출입증이 복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복도에서 정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그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 과장은 평소 예상치 못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돌발 상황 또는 변수라고 말했었는데 회의실로 돌아가자 새로운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 모음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 거대 투자로 관세 철회 압박 시도 워싱턴 포스트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트럼프 정부 내부 의견 분열 기사들을 읽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는 관세를 강행하자고 하고 일부는 한국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하네요. 박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카드가 완전히 무력해진 건 아니네요. 오히려 미국 내부를 흔들고 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도 위험해요. 그때 이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수를 먼저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국민의 수 말입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 직원들, 삼성 반도체 공장 직원들 이야기요.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 기업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치의 수가 새어나갔다면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수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전 2시 17분, 오전 4시 20분의 출입 기록. 그리고 복사된 출입증. 우리 팀 안에 누군가는 다른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뉴스 봤어. 힘든 일인 줄 알아. 건강만 챙겨.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나라에는 나를 믿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심하시겠어요? 밤 9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침 트위터에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수를 언제 꺼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내부의 그림자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경제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신뢰의 전쟁입니다. 미국과의 신뢰, 그리고 우리 내부의 신뢰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조심스럽게,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내일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우리의 두 번째 수가 통할지, 그리고 우리 내부의 그림자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꺼낸 수는 돈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트럼프의 트위터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투자 제한을 검토 중. 하지만 관세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다. 쉬운 거래가 아니다. 박 차관보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쉬운 거래가 아니라고 했네요. 그럼 어려운 거래를 해봅시다. 장관이 새로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표지에는 블루실드 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는 단순한 투자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정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국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어요. 김 팀장이 첫 번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직접 고용자 25만 명.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 근처 마을 식당 30곳이 문 닫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텅 비게 돼요. 일자리 하나가 사라지면 그 주변 생활이 통째로 무너지거든요. 박 차관보가 두 번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부품 조달액 연간 180억 달러. 이것도 숫자로만 들리죠? 실제로는 미국 부품 회사 500곳이 거래를 끊는 겁니다. 그럼 지역 상인 2만 명의 밥상이 흔들려요. 이 국장이 세 번째 핵심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시 미국 실업률 0.3%포인트 증가. 미국 전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자 50만 명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경제전쟁의 무기였습니다. 박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한미 경제협력이 우리의 방패가 됐습니다. 이제 그 방패로 싸울 때입니다.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국장 지금 꺼내자. 트럼프가 확신을 갖기 전에. 김 팀장 아직 이르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들이 관세 확정 발표를 하려는 순간에 터뜨려야 해요. 정 과장 중간 타이밍은 어떨까요?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게.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과장의 제안은 언제나 애매했습니다. 명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준비를 완료하고 타이밍을 봅시다. 하지만 이 정보는 절대 외부로 새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나는 혼자 식당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뉴스에서는 한국 관세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폭스뉴스 한국 기업들, 미국 투자로 관세 회피 시도 CNBC 월가, 한국 관세 여파로 신중 모드. 그때 정 과장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미국에 있는 형이 연락이 와요. 미국에 형님이 계세요?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대화 후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 과장이 미국에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후 3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든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든이라는 표현은 그들도 우리의 블루실드 작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차관보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블루실드 정보도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아침 블루실드 작전을 공개합니다. 밤 10시 사무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내일 발표할 블루실드 작전 자료를 최종 점검해야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무실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 과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로 가서 블루실드 작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25만 명의 고용, 180억 달러의 조달액, 0.3%포인트의 실업률 증가. 이 수치들이 내일 미국을 흔들 수 있을까요?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치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미국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말입니다. 내일이 블루실드 작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그림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워싱턴의 긴 밤 수정 자정까지 남은 시간 백악관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루실드 핵심 수치가 워싱턴발 보도로 먼저 새어나갔습니다. 우리는 공식 논평을 아끼고 배경 설명만으로 숫자의 맥락을 깔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철수 시 2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연간 180억 달러의 부품 조달도 중단됩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CNN 속보 한국 경제 보복 경고. 미국 일자리 25만 개 위험 블룸버그 한국 기업 철수 시나리오 월가 충격.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워싱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문우신이 말했습니다. 15%로 가야 합니다. 농민표가 무너집니다. 나바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25% 밀어붙여야 합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둘 다 이기자고? 불가능하잖아. 서울에서는 실시간으로 미국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박 차관보가 보고했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백악관 내부에서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고 합니다. 김 팀장이 추가 정보를 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상원 의원이 관세 재검토를 요청했대요.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루실드 작전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정 과장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회의실에서 나가곤 했습니다. 오후 5시, 워싱턴 시간으로는 새벽 6시. 백악관에서는 밤새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우신이 제안했습니다. 절충안은 어떨까요? 25%가 아니라 15%로 낮추는 겁니다. 나바로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졌다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일자리도 중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15%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블루실드 작전이 성공한 거군요. 25%에서 15%로 낮춘 것만으로도 큰 성과예요. 하지만 장관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때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죠? 백악관 내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블루실드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마지막 한 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녁 8시 가족들과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던 약속을 또 취소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 아빠가 나라 지키는 일 하는 거지? 자랑스러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밤 11시,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약해 보여서는 안 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카드는 없을까요? 마지막 보험용으로.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정 과장이 우리 팀의 그림자라는 것을.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내일이 모든 것을 결정할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루실드 작전이 성공할지, 15% 타협이 성사될지, 그리고 정 과장의 정체가 드러날지. 모든 것이 내일 오전 10시에 결정될 것입니다. 시계 초침의 울림 초침이 자정을 향해 달려갈수록 모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트럼프의 발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미국 언론사의 라이브 화면이 떠 있었고 모두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차관보가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루실드 작전으로 균형을 맞췄고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이제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결정만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받은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일인가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했대요. 뭐라고요? 5분 전에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서 온 연락이에요. 트럼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 문제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협상 결렬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25% 관세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트럼프의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너 거기 있는 거냐? 우리 노후가 다 걸린 싸움 아니냐? 그리고 민수의 문자도. 우리 집 노후도 무너진다. 9시 45분. 발표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연락해볼 채널은 없을까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채널을 동원했어요. 이제는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나가려다가 문우신 재무장관이 붙잡았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자료요?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트럼프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9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박 차관보가 중얼거렸습니다. 2년 전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을까요? 이 국장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 막판까지 갈 줄은. 김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CNN에서 속보 준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9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5분 후에 결정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정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지금 필요한 건 판단 지연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정 과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9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나왔어요. 모니터 속 트럼프는 평상시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9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 관세와 관련해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습니다.
다음 한 문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10시 정각.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금 도착한 중요한 문서 하나를 더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문서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문서일까요? 누가 보낸 것일까요? 그때 나는 정 과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묘한 만족감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 과장이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가 우리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계 초침이 계속 돌고 있었지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채 트럼프의 다음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승부는 마지막 5분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5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서의 공개 나는 결국 가방을 열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트럼프가 검토하겠다고 한 새로운 문서의 정체가 30분 후에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대사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30분 뒤 확인됐다. 문서 제목은 미 농업 에너지 손실 추정 버전이. 발신 경로는 비공개였다. 손실 규모는 280억 달러였다.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농업과 에너지 기업이 받을 손실을 계산한 거예요. 280억 달러 규모입니다. 보복 관세는 상대국이 관세를 올렸을 때 맞대응으로 다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국의 보복 관세가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손실 추정값입니다. 내부 시나리오 버전 2에 근거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르며 다음 한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네 번째 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준비했던 것일까요? 박 차관보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 그 자료. 혹시 아세요? 3개월 전에 비상 시나리오로 준비했던 자료예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는데 누가 보냈을까요? 그때 정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워싱턴의 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보험용으로. 장관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한도 없이 왜 그런 일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 과장이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워싱턴에서는 이 문서가 폭탄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보복할 경우 우리 농민들이 280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80억 달러?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텍사스 농민들 절반이 타격을 받을 규모입니다. 나바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협박이에요. 한국이 감히.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라이트하이저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두 개의 수를 동시에 꺼낸 겁니다. 하나는 미국 일자리 25만 개, 다른 하나는 미국 농민 280억 달러 손실. 트럼프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을 줄은 몰랐어. 서울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강경파들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박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 덕분에 판을 뒤집었네요. 하지만 정 과장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무시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오후 2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25% 관세를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문우신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나바로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로 하자. 25%는 너무 과해.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요? 그래.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고 한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문우신이 확인했습니다. 그럼 15%로 확정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한국의 투자 약속도 받아내자. 서울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의실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25%에서 15%로. 박 차관보가 감격해했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지막 카드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정 과장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팀워크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트럼프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결과 관세를 15%로 조정하고 한국의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 과장의 위험한 도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배신자가 아니라 팀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피하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15% 관세 확정 발표 직후 우리는 승리의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내부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 경로를 찾아야 해요. 박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동안 의심했던 정 과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낸 문서가 우리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보안팀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입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오전 2시 17분, 오전 4시 20분의 미확인 출입 기록. 출입증은 복사됐지만 원본 출입증 주인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럼 누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인물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외교부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청소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어떻게 우리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보안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야간 청소 시간에 책상 위에 문서들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된 출입증으로 추가 정보를 수집했고요. 김 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직원이 왜 그런 일을? 돈 때문입니다. 보안팀장이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외 로비 회사에서 월 5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박 차관보가 분노했습니다. 500만 원의 나라를 팔았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장관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 팀원 중 누구도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특히 정 과장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풀려서. 하지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국장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3,500억 달러 투자 정보가 새어나간 게 오히려 미국 내부를 흔들었거든요. 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블루실드 작전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새어나가면서 미국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렸어요. 박 차관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청소 직원이 우리를 도운 셈이네요.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점심시간에 정 과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마지막에 보내신 문서. 정말 충동적으로 보내신 건가요? 정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요? 처음부터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수상하다는 걸 며칠 전에 눈치챘거든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네. 3,500억 달러 정보도 블루실드 작전 정보도 모두 계산된 유출이었어요. 미국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리기 위한. 나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280억 달러 문서도 그것만은 진짜 마지막 카드였어요. 하지만 다른 정보들이 새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보 유출을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후 3시 전체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2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큰 성과입니다. 박 차관보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팀워크가 좋았어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한 건 정말 놀라웠어요. 김 팀장도 감격해했습니다. 처음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기회가 됐네요. 나는 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이 숨은 공신이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플레이였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에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끝났다고? 어떻게 됐는데? 15%로 확정됐어요. 처음 25%에서 10% 낮춘 거예요. 그럼 우리 노후 괜찮다는 말이야? 네, 괜찮아요. 주식시장도 안정될 거예요.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배신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조차 우리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배신자는 우리 팀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서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협상 결과가 발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환율도 정상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CNN 작은 나라의 큰 승리. 한국의 전략적 협상력 주목받아 BBC 트럼프도 굴복시킨 한국의 경제 외교 월스트리트저널 15% 타협안 양국 모두에게 실익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한국의 협상 전략, 일본도 배워야 중국 환구15 소국이 대국과 맞서는 방법을 보여줬다 시기와 경탄이 교차하는 평가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수치, 국민 신뢰 프레임은 다른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슈와 나라만 바뀌어도 구조는 같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로 인정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국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국익 차원에서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의 축하와 인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금과 민수의 노후, 그리고 공장 식당 점심시간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25%가 15%가 된 건 협상의 결과였지만 끝까지 국민을 먼저 둔 선택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문서를 꺼냈을까요? 25%가 15%가 되기까지 우리는 수치보다 국민을 먼저 세웠습니다. 민수의 노후, 아버지의 연금, 공장 식당의 점심시간, 우리가 지킨 건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문서를 꺼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다음 수까지 함께 해주세요.